26강의 1번은 기술에 의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거야.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술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냐면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 다시 말하자면 이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거야. 뭐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시간, 노력, 기타 등등 이런 거와 같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 그렇지,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써야 될 것들을 좀 덜 쓸 수 있고 더 빨리, 더 편리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potential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투동사 원형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게 되는 것들은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로 투동사 원형이랑 연결이 좀 잘 되고 있고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로 좀 봐주면 돼. 뒤쪽에 여기는 부연 설명이었던 거고, 그래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optimizing, 최적화함으로써 소비라는 것과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최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최적화가 됐네? 그럼 이 최적화의 결과로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용이 involved, 관련된 어디에? doing an activity라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서 관련된 비용. 여기서의 활동은 소비 활동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제 하는 어떤 소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적화가 됐으니까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야. 상당히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involve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서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 그리고 내용상 여기는 이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운전자가 있지. 운전자는 운전을 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액티비티를 하는 행위자가 되겠네. 운전자는 최적화시킬 수 있어. 경로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경로, A에서 B로 가는 이러한 경로를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지. 이 기술을 통해서 앞에 경로를 최적화시키게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연료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절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앞쪽의 문장이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서 분사를 썼고, save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ing 형태로 썼어. 조심할 거는 이 thus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는 접속사가 아니야. 부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문장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얘를 and thus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는 동사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럴 때는 동사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save fuel and time이라고 하는 여기에 연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건데? 운전자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운전자는 경로를 최적화해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can과 연결되는 거에서 and, thus 그리고 save로 써도 괜찮겠지. 이 부분.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어떤 자원의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요 정도까지의 내용인 것 같아. 뭐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 뒤로는 조금 복잡해진다. 하지만 with an increase, 증가로 인해서,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것도 있지만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로 인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좋을 수도 있어. 어디에서의 증가, 효율성에서의 증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감소, 어디에서? 비용에서의 감소로 인해
효율성에서는 증가가 일어났고 비용에서는 감소가 일어났지. 효율성의 증가에 따르는 감소가 된 거야. corresponding이라고 하는 ing가 붙어 있으니까 또 자동적으로 ed를 막 고민하게 되겠지. 고민하면 안 돼. 이건 단어야. 뭐뭐에 상응하는 이라는 형용사 단어다. 이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단어로 봐야 돼.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의 소비자들, 그러면 소비를 원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지. 이 사람들은 can afford more consumption이라고 하는 더 많은 소비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잠깐 보자. 앞에 나와 있었던 사람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운전자가 이제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운전자가 있었고,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물건을 하나 사는데 요즘에 TV가 굉장히 싸졌지. 예전에는 TV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쌌거든. 그런데 그 TV 기술이 발달하면서 TV 가격이 좀 떨어졌어. 그러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TV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소비가 했었는데, 야, 기술이 좋아지면서 TV라고 하는 가격이 떨어졌네?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좀 더 큰 인치로 한 85인치 되는 TV 좀 사볼까?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지.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상대적인 크기는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또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보면 돼. 그리고 while이 꼭 상반이나 뭐뭐 하면 하는 동안 이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리고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일도 벌어져 라는 거. 새로운 소비자들이 are enabled 가능해졌어. 뭐 하는 게 enter the consumption chain to 라고 하는 이 소비 체인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원래는 소비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 자금이 조금 딸려. 그래서 야, 그 내 TV 그렇게 비싼 거 못 샀는데. 근데 요즘에 좀 싸졌네?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됐지. 소비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consumption ch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비의 영역 정도로 볼 수도 있겠고, 이 소비 체인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된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된 게 이제 소비 체인인 거야.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의 체인처럼 되는 거야. 어떤 과정이 쭉 되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인식하지, 조사하지, 그럼 요거 이제 구매해야겠다라고 선택하지, 주문하고 구매하고 돈 모으고 그리고 돈 지불하고 그리고 수령하고 설치하고 집에 저장해놨다가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이동시키고 그리고 사용하고 고장났네, 수리하고 결국엔 나중에 버리는, 뭐 요런 게 이제 소비 체인이 되는 거야. consumption chain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소비 체인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고 소비 영역으로 봐도 괜찮은 거다. 다시 좀 돌아올게. 자, 여기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enable 목적어 투동사 원형이다 라는 형태로 많이 쓰지. enable 목적어 투동사 원형. 그런데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니까 비동사 pp가 됐고 투동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가 상승하고, 지금 수요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여기에 기존 소비자도 있었고 새로운 소비자도 생기게 되니까 수요가 상승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 결과 consumption rate라고 하는 소비율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게 돼.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비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avail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것, 하나의 제품 같은 걸로 보면 된다. 우리가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도. 그래서 이 소비 가능성,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소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뛰어넘게 되면, 소비율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이 소비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시스템에서 뒤에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의도치 않았던, 처음에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았던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 뭐로 알려져 있는 반동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대.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시스템에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효율성이 생겼고 최적화가 생겨났어. 그러면 원래 의도했던 거는 기술 발달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을 줄이려고 하는 게 원래 의도였던 거야.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다. 여기에 요 rebound effect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원래 다른 걸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rebound effect는 반동 효과라고 해서 예를 들어 흰곰을 떠올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야 흰곰 떠올리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흰곰이 떠오르고 있어. 반대되는 것이 작용하는 것, 즉 의도한 것과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rebound effec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의도했던 거는 자원의 감소였던 거다. 자원 사용의 감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의도치 않았던 내용이 이제 뒤로 나올 거야. 그럼 rebound effect라는 반동 효과. 그럼 얘가 도대체 뭘 한 거냐? 기존에 있었던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지. 어떤 거냐면 prevent, 막아준대. 뭘 막냐면 감소를 막는데. 뭐의 감소? 전체 자원 사용의 감소를 막는데. 이게 뭐냐면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에너지도 될 수 있는데 원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덜 사용할 수 있었잖아.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감소되는 거잖아. 그런데 감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환시킴으로써 뭐를?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거를 convert 목적어 into B, convert A into B야. 원래는 효율성이 향상된 건데 이거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추가 소비로 바꿔버렸지. 추가 소비로 바꿔버렸으니까 또 이 소비에 자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이 자원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버린 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야기시키게 됩니다. e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prevent라는 단어와 뒤에 lead to라고 하는 여기가 병렬 구조인 거야. rebound effect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원의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상쇄시키는 것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상쇄시키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뭘 상쇄시킬 건데? 처음에 효율성과 긍정적인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을 상쇄시키는 것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 발달을 통해서 초기에는 효율성이다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효과에 있어서 원래 상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상쇄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줄이다, 뭐 감소시키다, 없애다 정도로 보면 돼. 없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초기의 효율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없애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lead to에서 이 to는 자동사야. 그래서 ing를 써야 되는 거고 lead to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cause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말이고 또는 result in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초기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에서처럼 요게 원래 의도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이 부분 전체 자원 전체 자원 사용의 감소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도됐던 건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오히려 이 효과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자, 요게 지금 26강의 1번이었던 거. 26강의 2번은 언론의 의제 설정이 소재로 나와 있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have discovered 밝혀냈습니다. 어떤 내용을?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 내용에 관한 것을 보니까 agenda라고 하는 얘가 의제라고 하는 건데 안건이라는 의미도 있고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하려는 어떤 소재나 주제와 같은 것들이 되겠지. defined 정의된 누구에 의해서 news 전문가들에 의해서 정의가 된 이 의제라고 하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데 뒤에 뭐 사이에서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청중들 사이에서 that attend to their media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대중 매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청중들 사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더라. 말을 좀 어렵게 썼지. 이게 어떻게 좀 보면 되냐면 뉴스 전문가들이 안건을 정하겠지. 자, 이걸 우리가 뉴스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어떤 의제라고 하는 것. 그럼 이 의제를 정하게 되면 이 미디어를 경험하는 이 뭐 뉴스를 보거나 또는 뭐 신문을 보는 이 청중들 사이에서 그것과 상응하는 그 이것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영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뉴스 전문가들이 뭔가를 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 뉴스를 보게 되는 청중들은 그것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리고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됐고 뒤에 agenda라고 하는 것이 단수니까 주어, 여기는 has로 have 아니고 뒤쪽에 audiences,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후로 써도 큰 무리가 없겠지. attend to는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attend가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여. 그래서 attend to 얘가 타동사로도 있다 원래. attend to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뉴스도 있고 지면으로 보는 신문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접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When people, 사람들이 are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뭐에 대한 질문을 받았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순위, 중요성에서의 순위, 뉴스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순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날 어떤 뭐 뉴스가 이루어지고 또는 신문을 봤는데 자, 뉴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It has been found 뒤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뒤의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뒤쪽 내용이 진주어로 쓰인 거야. 접속사 대절로 나와 있는 부분이 진짜 주어.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다. 그래서 비동사 pp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야.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뒤에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의 선택이 theory라고 하는 것은 audience라는 요 사람들이야.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겠지? 뭔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들의 선택이 주로 반영하더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보여주더라. 이들의 선택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중요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건데 어디에 주어졌냐면 those same stories 똑같은 이야기 뉴스 이야기에 주어진 중요성이야. 어디에서? 신문과 방송에서. broadcast라는 거 그냥 방송으로 보자. 신문과 방송에 있는 그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문을 읽고 방송을 보면서 알게 된 그 똑같은 이야기에 주어진 그 중요성의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더라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과 얘네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성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 중요성의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이 같다라고 하는 걸로. giv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give A, B라고 해서 A에게 B를 주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A에게 B를 주다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B to 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순서라면 명사를 그냥 반복하면 되겠고 뭐뭐를 뭐뭐에게라고 할 때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목적어 뭐뭐를이 빠져 있고 뭐뭐에게는 남아 있는 걸로 보면 돼.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인 거. 결국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뉴스 전문가들
이 신문하고 방송일 거 아니야. 얘네가 정의한 안건이 있겠지. 어떤 의제가 있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이 청중들 사이에서 상응하는 것이 있다. 결국 두 가지의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뉴스 이야기에서 중요한 순위를 정한 그 중요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이 뒤에 뉴스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 정도와 같은 거였다라는 걸로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아. 뒤로 넘어가서 simply put,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어구로 보자.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거야. 뭘 믿냐면 a story,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지. 만약 그 이야기가 주어진다면 a position. 자, 요것 또한 봅시다. give라고 하는 걸 아까 어떻게 썼었냐면 give A B라고 했잖아. A에게 B를 주다. 그럼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가 지금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없네. 그래서 수동이야. 그 이야기가 주어진다면, 뭐가 주어진다면, 중요성의 어떤 지위가 주어진다면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네. 살짝 뺍시다.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그 언론에 의해서 중요성의 지위가 주어진다면 이 말의 의미는 언론이 그 이야기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언론이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럼 사람들은 야,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뭐 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거지. 문법적으로 다 괜찮을 것 같고, 이러한 진술은 아마도 거의 뭐뭐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놀라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eem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겠고 뒤쪽에 ingpp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데 여기 surprising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와의 관계로 따져봐야겠지. 이러한 말, 앞쪽에 나와 있는 요 진술, 이 말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 쪽이지 놀라움을 얘가 받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는 얘를 붙이면은 거의 놀라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석은 되겠지만, 그래서 얘는 능동의 ing로 봐야 돼. 이 말은 거의 놀라운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it is an important issue.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What it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뒤에 겁니다. what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지.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얘가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고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민지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 이럴 땐 what을 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뒤에 겁니다. 뭐냐면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set은 정하다지. 이 의제를 정하는 사람들이 뭐의 의제냐면 언론의 의제, 언론에서 뭘 다룰 거냐라고 하는 이 의제를 정하는 요 사람들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래서 those는 복수니까 have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significant라는 단어가 두 개의 의미가 있지.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상당한이라는, 아주 크다라는 의미도 있어. 여기선 상당한, have an influence on, 뭐뭐에 영향력을 미치다.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중의 어떤 인식에, 뭐에 대한 인식인데,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거에 뭐냐? 라는 것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뭘 포함해서? 뒤에 거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법, 그리고 정부의 어떤 일을 포함해서 얘네가 다루고 있는 어떤 일들을 포함해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대중들의 인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꽤 많지. 그런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거든. 여기 부연 설명 조금만 할게.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what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절을 만들고, 얘가 하나의 절을 만들고 뒤에 동사를 쓰는데, 뒤에 이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 뒤에 어떤 명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때 비동사, 이 동사는 요 명사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수일치.
아니 주어는 얘인데 왜 여기에 맞춥니까? 이걸 이제 어떤 문법에서는 뭐 도치된 거다, 보충하는 말이 앞으로 빠지고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다, 뭐 이런 걸로 또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왓절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과정에서는 보통은 뭐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때 쓰여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뭐냐면 투동사 원형 같은 게 좀 많이 나와. 여기도 봐봐. 대절이 나와 있지. 대절은 단수야. 그러니까 이지로 본 거고 여기에 만약에 복수 명사가 나왔다. 이거 다 빼고 그러면 여기는 복수 형태인 or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봐. including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한 단어로 보기도 한다. 이걸 전치사로 보기도 해. 전치사로 이게 있어 실제로. 그래서 including 전치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분사로 본다면은 include가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결국 언론에서 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agenda setting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거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뒤에 거 이상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관계, uncovered by researchers,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cover이라고 하는 것은 덮는 거잖아. on이 붙었으니까 드러내다야. 그리고 얘는 뭔가를 드러내다, 밝히다라고 하는 걸로 타동사. 목적 없잖아. 수동인 거다.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흥미를 주는 흥미로운 관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많고 더 뭔가 커다랗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 이 기능은 훨씬 더 큰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이것은 can have profound influences.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거는 agenda setting function이라는 것이 되겠지. 여기 of the press까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영향력을 가진다. 심오한이라고 하는 거는 정도가 큰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방향에서. 어떤 방향인데? 국가가 가지는, 취하는 방향. take라는 단어 목적어 필요하지. 없네? 불완전한 문장이야? 아, 그럼 여기는 지금 대시나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겠네. 새로운 정책과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가 취하는 방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런데 언론에서 자꾸 딴 얘기를 해. 그럼 못할 거고 언론에서 그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다 수긍하고 국가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수월하게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언론의 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국민들, 사람들, 청중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강의 3번 웹의 표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거야.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보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건데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그건 결국은 표준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beginning 시작. 뭐의 시작이냐면 오늘날 소셜 미디어의 시작들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The very first website라고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여기 그러니까 very라고 하는 것은 여기 the very는 강조의 의미로 좀 보면 돼. 그래서 최초의 가장 첫 번째의 웹사이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가 developed 개발이 되었대. 누구에 의해서? 요 사람에 의해서. 어디에? 뒤에서 있는 뒤에 여기에 있는 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이 첫 번째 최초의 웹사이트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까지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find라고 하는 단어 뭔가를 발견하다, 찾다라는 거고 타동사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가겠네. 비록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포함하기는 하겠지만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데 만들어진 정보야. 뭘로 만들었는데 많은 다른 인간의 언어로 만들었지. 또 in many different formats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다른 형식에서 만들어졌지. 그렇지. 영어도 있고 한글말도 우리말도 있고 뭐 일본어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 형식도 뭐 제각각일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것들 모두는 공통의 똑같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어떤 언어인데 그게 Programming Standards라고 하는 프로그램 표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표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하는데? 정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형식을 구성하고 정보가 지금 제각각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많은 형태들이 막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을 만들 수 있게끔 정보의 어떤 틀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공통 언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는 거야. 제각각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어떤 정보를 만들었다고 치면 우리가 그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틀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지금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정보인 거잖아. 영어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수능특강 그 강이 있고 소지가 나와 있고 이거를 이게 하나의 틀로 잡혀 있는 거니까 아 여기는 이제 강 번호고 여기는 본문 내용이고 이쪽은 어떤 소재가 되는구나라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보라는 것의 형식을 구성하고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표준 언어라고 하는 똑같은 공통 언어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create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사 자리로는 쓸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앞에 여기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create가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쓰였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앞부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 So it is this capability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성은 여기 it is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어떤 구조를 만들면 강조구문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를 빼버리고 남는 단어들의 구성이 알맞게 잘 만들어지면 강조구문이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강조구문은 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조구문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틀을 없애면 남아있는 원래 문장이 남게 되는 거. 근데 뭐 고3이 이걸 강조구문인지 아닌지까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해석을 할 때는 it을 굳이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이러한 능력입니다. 뭐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공통 언어를 제공하는 것. 누구의? 이 웹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 공통 언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그럼 this capability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잠깐 보면 뭐라 하냐면 정보의 형식을 구성하고 그리고 정보를 접근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표준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걸 좀 보면 되겠지. 뒤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실제 그 공통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이다라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앞뒤로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실제적인 공통 언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really라는 말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 표준 언어인 거잖아. 프로그램 표준 언어, 프로그래밍 표준 언어, 정보라고 하는 것의 형식을 구성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의 어떤 표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 So anyone can 어느 누구라도 can build 만들 수 있어. 프로그램을 뭐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display information available 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 display라고 하는 거는 전시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게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available 이용 가능한 그 웹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지. 어떤 형식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앞에 웹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By following these standards. 이러한 표준 언어를 따름으로써, 이 표준을 따름으로써 많은 프로그램들이 built, 만들어진 건데 얘는 동사가 아니겠네.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동사가 따로 나오지. 이쪽에 operate and access website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볼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또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지. 뭘 사용해서? 웹 스탠더드라고 하는 웹 표준 언어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프로그램들은 wer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해석부터 가자. For free use라고 하는 무료 사용을 위해서,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잠깐 볼게.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운영할 수도 있고 그 웹사이트에 우리가 접속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러한 것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웹 표준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그 웹 표준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해서 만들어진 많은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무료로. built라고 하는 것은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사로서 꾸며주게 되겠고, build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 뒤에 목적 없다면 수동으로 하면 좋겠고, 비동사 made가 쓰여 있는데 원래 make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make 목적어 형용사를 많이 써. 그래서 목적어를 형용사 상태로 만들다. 근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비동사 pp 쓰고 형용사는 남아 있는 거다. 문장이 다 끝났지. 더 이상 볼 건 없어. 비동사 pp라고 하는 거는 주어만 있다면 문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보는데 뒤에 뭔가 엄청나게 긴 것들이 막 널려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문장을 봤을 때 잠시만,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뒤에 콤마 찍고 명사를 이렇게 쓰는데 보통 수식어구가 이렇게 붙어. 그럼 이럴 때는 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쓴 거냐면 어떤 문장을 쫙 썼고 그 문장을 요약하는 거야. 이게 이 n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뒤에서 한번 딱 정해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명사이다. 이렇게. 즉 이것은 이동인 것입니다. 뒤에 도와준 not only but also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but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but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었던 게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는 help 다음에 투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 쓸 수 있지.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도와줬대. 뭘 도와줬어? 장려하는 걸 도와줬대.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걸 도와줬대. 어떤 거? 웹의 사용을 장려하도록 도와줬어.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기술의 공유라고 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도와준 거야. 그러면 벗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the use of the web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지금 봤을 때 the use of the web하고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렇게 뭐 여기까지만 볼게. 뒤로 그냥 다 보자. 이렇게 여기 두 가지가 지금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벗을 기준으로 나도 언니를 여기다 써야 되지. 왜냐면 encourage의 공통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Not only to encourage the use of the web but also 쓰고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또 to increase the share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바로 앞에다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문장 구조도 많이 있다는 거야. to increase the sharing 이렇게 봐. to encourage가 여기 있었는데 공통된 거라서 한 번만 썼다. 이렇게 이거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장려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다 안 했지. 해석을 계속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웹의 사용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아. promote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는 거야. encourage라고 하는 거 promote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된다. 그래서 웹의 사용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뒤에 여기
advanced라는 단어를 뭔가 발전한 거니까 고급이라고 보면 되겠다. 고급 웹 기능을 위한 다른 기술들의 공유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 그러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뭐 검색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급 기능들도 꽤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러한 기술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뒤로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 No longer, no longer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지금 부정의 의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볼까? 우리가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뒤쪽에 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 이때 우리는 도치라는 말을 써서 이 문법 구조를 설명하게 되지.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도치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는 부정어는 무조건 도치한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얘가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얘는 do에 관련된 걸 써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비동사니까 큰 무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 뭐가? 뒤에 것은 더 이상 아닙니다. access to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요만큼 나와 있는 게, 자 봅시다. 잠깐만. access to information reliant on generally expensive.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봅시다. 자, 어떻게 좀 본 거냐면 얘가 원래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지. 그래서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의 접근은 더 이상 was reliant, 뒤에 거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에? 일반적으로 값비싸고 소유권이 있는 그러한 special software이라고 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에 이제 더 이상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얘는 좀 비싸. 그리고 소유권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사지 않는 사람은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데 더 이상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소프트웨어를 써야지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정보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produced for special purposes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생산된 이 값비싸고 그리고 소유권이 있는 특별한 소프트웨어에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이상 의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에 접근할 때 인터넷만 있으면 돼. 이런 거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 이제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단수니까 was로 비동사를 만들어줬고, produced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건데 목적어가 없는 타동사니까 수동이 된 거네. potential of the internet, 인터넷의 잠재력이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야. 뭐 할 수 있는 잠재력이야? to 동사 원형할 수 있는 잠재력이야.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로 to 동사 원형을 주로 쓴다. 어떤 누구나 enable 목적어 to 동사 원형 이렇게 보고 얘는 그냥 부사로 봐. 어디에서도 누구나 뒤에 뭔가를 publish라고 하는 것은 발간한다라고, 출판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정보까지 봐야겠구나. 얘가 공통 목적으로 보면 되겠네.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정보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인터넷의 잠재력, from anyone else라고 하는,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을 publish라고 하는 걸, publish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공표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공표하다, 발표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information이 목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좋아. 여기는 누구라도 어디서든지 정보를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could now, 이제 be realized in full,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could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대로 전체적인 시제를 맞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할 수 있다
있다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네. 이러한 인터넷의 잠재력이 이제는 완전히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냥 단순한 과거 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realize라고 하는 단어가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됐고, 그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원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정보를 누구나 어디서든 공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그리고 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정보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지. 실현되었다라는 얘기야. 지금 실현됐잖아. 그치?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웹이 표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enable 다음에 목적어 투동사 원형 and 투동사 원형. 여기는 지금 요 투동사 원형하고 얘하고 병렬인 거야. 두 번째 투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 anywhere는 부사로 좀 보자라고 했지.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을 것 같네. 그래서 웹의 표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를 뒤로 조금 보여줬던 것. 내용이 다 끝났죠? 3번은 없고. 26강의 4번은 소셜미디어의 감정 식별 기능이 요게 소지가 좀 되고 있다. lawsuit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야. 소송이 has been filed. 제기되었습니다. fil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제기하다.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일을 제출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출되었어. 소송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file이라는 단어는 타동사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썼는데 완료형을 굳이 왜 썼냐라고 한다면 이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준 시간을 하나 놓고 그 기준 시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지금 어떠한가, 요 기준 시간이 어떠한가, 이걸 이제 이 완료형이라는 걸 보잖아.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기되어서 뭔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학교 때처럼 완료, 경험, 계속 뭐 이러한 용법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기되었대. 어떤 이전에 뭔가가 있었고 지금 제기되었고 이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바로 이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장이 끝났지?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부연 설명이고, regard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서라는 전치사다. 이건 단어로 봐야 돼. ing, pp로 보는 게 아니라. 특허에 관해서,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거야. 이 특허는 뭐에 대한 특허인가 봤더니만 소셜미디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관한 그러한 특허가 있고 이 특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라는 거야. 알고리즘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이 다음 단계에서 두 개의 선택권이 있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 어떤 배열 이런 걸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풀잖아. 그럼 요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는 것들이다. 소셜미디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만 자동적으로 identifies, 식별을 해.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야. 이게 identify지. 그리고 tag을 붙여. 우리가 tag이라고 하는 거는 꼬리표 또는 이름표 이런 말로 쓰이는데 뭔가 글을 하나 붙이는 거야. in photos라고 하는 사진 속에 있는 친구들, 사진 속의 친구들을 식별해서 이 친구들에게 태그를 붙이는 그런 소셜미디어 회사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있대. 우리가 SNS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잖아.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 페이스북 같은 것들, 뭐 이런 블로그 같은 것들을 할 때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한 어떤 사진들을 올리겠지. 그러면 그 사진 속에서, 이런 사진 속에 우리가 나도 있겠고 친구도 있고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소셜미디어 속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이 친구들을 식별하는 거야. 식별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붙인대. 이렇게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요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자, 잠깐 좀 보여주면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하게. 지금 보면은 뭐 현빈하고 그 손예진이 결혼을 한대. 그래서 이 기사를 보려고 했는데 기사에 보면 이렇게 광고가 하나씩 이렇게 붙지. 이렇게 이게 이제 택이 붙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소셜 미디어의 친구들 사진이라면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붙는 거야. 요거 자, 요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된다. 이러한 특허는 raise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를 올린다. 그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제기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뭔가를 뭐 나타내다, 보여주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윤리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우려를 야기시킨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네. 야기시키다라고 하는 거. cause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미를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인데 얘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감정들을 뭘 기반으로? 분류를 기반으로. 어떤 것에 대한 분류인데 식별된 개인들의 분류를 기반으로 감정을 확인하고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식별됐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아. 사진을 봤더니만 여기 사람이 있네.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식별을 한 거야. 이렇게 식별된 요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 분류를 해서 감정을 확인하고 식별하고 이 감정들을 분류한다는 거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웃는 얼굴, 이 사람은 우는 얼굴, 이 사람은 화를 내는 얼굴이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우려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윤리적인 우려가, 윤리적인 걱정거리, 어떤 염려, 걱정이 될 수 있냐? 이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 이제 뒤로 가야겠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because o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치사로 취급을 하지.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치사는 뒤쪽에 명사에 관련된 명사나 명사구만 올 수 있지. 명사만. 뒤에 나와 있었던 수식어가 붙어있는 명사구가 나왔어. 또는이 아니라 전치사는 이렇게 보겠고,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고 해서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절이 나오지. 그럼 두 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동사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동사가 지금 뭐 여기 동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부연 설명 다 빼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로 가면 돼.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가 앞쪽에 있는 어떤 ing나 pp가 뒤에 명사를 꾸밀 때에는 둘 사이의 관련성, 해석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개인들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개인들이 식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identified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했고, 자, 이쪽에 이제 윤리적인 우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네. 윤리적인 우려가 뭘까?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올 거야. Identification of happy라고 나와 있는 뭔가 이제 식별을 하네. 뭘 식별할 거냐면 행복하거나 슬픈 사람들을 식별해. 뭘 기반으로 식별할 거야? 요 사람들에 대한 식별. Posted photos 아까랑 마찬가지야. 게시된 있는 그 사진들을 기반으로 행복한 사람들 또는 슬픈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은 could 동사 나오고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의도는 원래 없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용될 수 있어. 원래 이렇게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연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뒤에 뭐 하려고? To sell products 상품을 팔기 위해 감정적인 연관성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 또는 to create 여기에 to create 여기에 to create 이렇게 병렬 구조야. 무의식적인 브랜드의 연관성을 또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이 프로그램이 원래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사용한다는 거지? 냐면 뭔가 제3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어떤 제3자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어떤 업체나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여기서 문법적으로 be used to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이따가 지워버릴 거고 동사 원형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보통 비동사 나오고 used to 동사 원형 위에 거는 좀 지울 거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자, 여기도 조금 바꿉시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used to 다음에 명사나 또는 ing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는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공부를 좀 하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비동사를 살짝 지워야겠지. 그래서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동사원형까지. 그럼 여기서도 be used to 다음에 creating을 쓸 거냐 to create 그냥 to create를 쓸 거냐 요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be used 뒤에 to 동사원형이나 to 명사 ing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요쪽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형태를 뭘로 맞출 거냐 이거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의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사용된다라는 것과 익숙하다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익숙하려면 감정이 있어야 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생물이 보통 얘기되는 거야. 무생물이 들어가진 않아. 그리고 사용되는 주어로 보게 되면 얘는 무생물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주어를 보면은 앞에 나와 있었던 어디 있나 여기에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잖아. 식별. 그럼 얘는 무생물이지. 그래서 be used to 동사원형. 이렇게 보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아주 쉽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식별하는 것이 좀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사진과 관련된 어떤 감정의 연관성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브랜드의 연관성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보면 placing a beverage advertisement라고 하는 음료 광고를 놓는 거야. 어디에다가 행복한 사람들의 사진 옆에다가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웃고 있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 옆에다가 음료 광고를 이렇게 놓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원래 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웃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음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뭔가 긍정적인 걸 가져갈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요 placing 요 주어 음료 광고를 행복한 사람들의 사진 옆에다 놓게 되면 이거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긍정적인 연관성 뭐에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연관성을 향상시키고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거. serv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뭐뭐 하는데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serve to 동사원형은 하나의 어구야. 그리고 또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에서 conversely 이와는 또 반대로 앞에는 긍정적이었으니까 presenting 아까랑은 좀 다른 단어를 썼지. 제시하다라고 하는 거. 또 다른 브랜드를 제시하는 거야. 어디에다가? 게시된 사진 옆에 근처에다가 unhappy individuals라고 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사진 근처에다가 뭔가 이제 다른 브랜드의 그 다른 브랜드를 게시를 하게 되면 제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후광을 만들 수 있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 부정적인 거를 만드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경쟁 업체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한 가지가 이 광고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약간 의도된 것이 될 수도 있겠어. 자, 뒤쪽에 게다가 with this technology 이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로 인해서 it is possible 가능한 게 있어. 뭐가 가능하냐면 가주어라고 하는 것과 진주어로 쓰인 거다. identify 식별하는 게 가능해. 개인들 사람들을 식별해서
뒤에 그 다음에 subsequently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알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뒤에 뭐를? 비율을. 뭐에 대한 비율? 이 특별한 감정의 비율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대. 이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draw out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내는 거겠지.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특정한 감정들, 이러한 감정들의 비율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기술을 통해서. 그럼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있어. 여기에 사람들이 있네. 사람들을 식별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정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행복한 감정이 어느 정도고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사람들을 이렇게 식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거냐면 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람들이 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밖으로 끌어내서 보여주는 특정한 감정들이 있어. 화나거나 슬픈 것들. 그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비율이 행복한 모습과 슬픈 모습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7대 3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건 전체적인 사람들 아니면 개인들을 확인한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 A라는 사람 또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진에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이 사람은 행복한 감정이 9고 그리고 슬픈 감정이 1 정도의 비율로 감정을 보여줘 라고 하는 이런 비율을 뭔가 발견해낼 수 있다. 아마 뒤쪽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단언하거나 좀 편견이나 이런 게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겠지.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individual이라는 개인이라는 말을 좀 썼겠지. 그리고 앞쪽에 여기 hello라고 하는 후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좀 지우고 후광은 어떤 사물을 더욱 빛나게 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배경을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에 관련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could allow for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해설지의 해석은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allow for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하다 또는 참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원래 의미야.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 한번 봐봐. 이 능력은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개인의 감정적인 성향 여기 나와 있네. 딱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성향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개인은 감정적으로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기분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여기서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여기 특정한 감정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이건 개인으로 본다.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감정의 비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성향이란 말을 좀 보니까 그래서 어떤 개인의 감정적인 성향을 이해해. 그럼 그거를 참조해서 그거를 고려해서 뭐 하냐면 speak 말을 하는 거야. likely라고 하는 거는 부사로 봐야 돼. 부사가 아니야. 아니야. likely가 형용사야. 형용사. 있을 법한이라는 걸로 보자. 있을 법한 뒤에 나와 있는 요게 personality trait라고 하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likely라고 하는 것을 보고 조심할 거는 없겠구나. 여기 동사가 아니니까 likely 투동사 원형 이런 구조는 아니야. 지금 얘는 형용사다.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로 있을 법한
그럴듯한 뒤에 개인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speak to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speak to personality traits인데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 붙은 거야. 부사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개인의 감정적인 성향을 얘가 이해를 했잖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럼 그거를 참조해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이 사람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사실도 아닌데 이 사람을 그냥 단정 지어 버리는 거지. 뒤에 나오네. without 뭐 없이 어떤 동의나 인식 없이 뒤에 뭐에 by an individual 그 개인에 의한 동의나 그 개인의 어떤 뭔가를 아는 자각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의 풀이를 좀 보면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또 개인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도 이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는 뭔지도 몰라. awareness라고 하는 건 뭔가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인이 동의하지도 않고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채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이게 문제지 이건. The promise 어떤 전망이야. 이러한 user interface improvement라고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어떤 발전, 향상 이것의 전망은 지금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것이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뒤에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at the cost of 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비용에서라는 것은 뭐뭐를 희생해서라는 의미야. 개인적인 사적인 권리, 사생활 어떤 권리라고 하는 사생활 권리라고 하는 것을 희생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어떤 권리 이러한 것들을 무시한 채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러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유저 인터페이스 향상이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만약 조건이 달라서 소셜미디어 회사가 is not able 할 수 없다면 보장할 수 없다면 제3자의 윤리적인 사용 이 자료의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 부분 그럼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 여기에 제3자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 제3자가 되겠지. 지금 이 자료들이 있잖아. 이 프로그램을 통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윤리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의 동의도 얻을 거고 개인이 인식한 거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의 동의가 있으니까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동의가 없으니까 이 사생활 이 개인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을 침해해서 이걸 희생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보면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보기는 좀 어려워. 유저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가운데 있다라고 보면 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보는 이거는 사람들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뭘까? 사람, 즉 사용자가 있지. 이 사람과 사물 또는 시스템,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보고 있었지. 여기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이거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들 수 있는 아니면 가상적인 매개체를 뜻하는 게 user interface. 지금 봐봐. 너희와 내가 만나서 뭐로 만나고 있어? 지금 이 영상, 이 뭐 유튜브나 어떤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지. 그러면 그게 바로 또 user interface가 되는 거야. 또 내가 이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의를 찍어서 이 강의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지. 그럼 그 프로그램도 user interface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user interface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좀 쉽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지? 소셜미디어의 감정식별 기능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윤리적인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마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까지